2차 전지라는 큰 섹터 내에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때가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 항상 투자를 할 때는 메인에 투자를 하셔야 돼요. 메인. 완제품을 생산해내는 데죠, 주로. 그쪽이 제일 좋은 거고 2차 전지가 아무튼 대세 상승이라고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쌀 때 사라는 얘기죠. 조금 쌀 때. 시장에서 핫하게 이슈를 끌어야지 그 주식이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모신 분은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죠? 베스트 인컴 남석관 회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번 방송 때 1월 초였죠? 네, 그때 우리 회장님께서 올해는 작년에 손해본 거를 메꿀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러셨는데 진짜 올 한 해 시장이 뜨겁네요. 뜨겁죠. 네. 뜨거운데 오늘은 의외로 또 많이 빠졌어요. 그죠? 2차 전지 특히 제가 벌써 2달 됐는데 그때 올해 시장이 반등을 하면 제일 선두에 둘 섹터가 2차 전지 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매수하기가 좋았죠. 1월 중순까지 네. 그 여러 기회가 있었는데 아주 급등을 했죠. 어떻게 그렇죠. 보면 거의 뭐 2배 이상 오른 네. 주식들도 몇 개 되고. 그렇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올랐죠. 그렇죠. 11만 원, 12만 원 했었는데 30만 원까지 왔으니까. 2배 이상 올랐네. 2배 가까이. 3배 정도. 거기에다 작은 거, 금양 같은 경우도 작년 말 22,000원 했다가 그러니까 지지난달이죠. 1월 그때 나왔을 때만 해도 제가 차트가 좋다 그랬거든요. 그때 한 26,000원대. 그런데 지금 5만 원이 넘었거든요. 그냥 거의 다 100%, 200% 이렇게 상승한 종목들이 꽤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고민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래? 이게 언제까지 또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까?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야? 혹은 아니야. 아직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더 오를 수 있어. 의견들이 좀 갈리는데 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너무 급등을 했죠. 제가 삼성 SDI 최선호한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또 이제 왜 그것만 좋아하시냐고 저한테 질문도 하고 그랬는데 LG화학도 있고 LG엔솔도 그렇죠. 있고 SK이노베이션도 있고 그러는데 그때 제가 지난해 말에도 다른 이제 언론하고 인터뷰할 때도 60만 원이면 무조건 매수해도 괜찮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연초에 주가가 밀릴 때 그때 이제 장 초반, 장 중에 59만 원 여기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한 78만 원, 80만 원까지 가는 거로 이렇게 봤는데 지수가 한 2,600, 700 오면은 그러니까는 올 여름이나 올 가을쯤 돼가지고서 한 그 정도 갈 거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엊그제 80만 원을 찍었죠. 삼성 SDI가 포도하고 5조 원 규모의 이제 투자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러면서 너무 급격하게 올라간 거죠. 그래서 고민들인 거예요. 다들 투자하는 쪽에서도 우리가 단순하게 주가 수익 비율, PER 이런 걸 따지면 말도 안 되게 높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렇죠. LG엔솔 같은 경우는 진작에 퍼가 150이 된다는 등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다른 것들도 전체적으로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는 부담스러운 게 있죠. 그래서 요번에 어제 오늘 같은 경우 지금 삼성 SDI 같은 경우는 80만 원 찍었다가 지금 73만 원까지 떨어져 있으니까는 조금 더 떨어지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다음에 또 올라가고. 그렇죠. 이게 너무 과하게 올라간 부분이 분명히 있죠 지금. LNF가 에코프로 원래 좋은 회사지만 그래도 10만 원 초반, 11만 원에서 엄청 오랫동안 횡보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리포터도 나오고 또 자회 수주권도 있으면서 실적도 좋고 거기에다가 자회사 상장권 이런 게
이 선순환적으로 이렇게 이제 다시 계속해서 그 리포터가 나오면서 매수세가 그냥 지속적으로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또 거기에 투기적인 어떤 세력들이 좀 가미한 부분도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는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았나 이제 그런 그러니까 조금 어쨌건 염려스러운 게 있어요. 이제 조정을 좀 보이면서 다시 이제 다시 또 올라갈 다른 수는 상승을 있는데, 위한 그렇죠. 조정이 좀 필요하다. 네, 그렇죠. 이제 전체적으로 너무 급격하게 올라왔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전에처럼 뭐 이렇게 폭락하고 이런 건 없고 최소한 뭐 11선 정도까지는 좀 떨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단기적으로. 근데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꽤 떨어졌다가 종가는 또 올라갔죠. 그 마이너스 2%도 안 될 거예요 아마 그 정도로 이렇게 끝났는데 네. 아무튼 조금 과열권이긴 과열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지켜보던 분들 그런데 며칠 지켜보니까 많이 올라. 그러니까 이제 이제 조정받으면 해야지 했는데 또 계속 올라가. 그러다 보니까 지켜보다가 막판 되니까 이제 못 가진 거를 아쉬워하고 지금이라도 들어가려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게 또 불안하단 말이에요. 꼭지에 물릴까 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많이 올라가면 그 기관하고 외국인 같은 경우 공매도 물량이 나오니까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일정 부분 최소한 그 이게 갭 상승해 가지고 너무 뜰 때 말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 놓친 부분도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참 딜레마긴 딜레마인데 그러니까는 아주 소량을 가지고서 일단 사놓고 있다가 조금 빠지면 더 사는 전략. 그런 게 좀 좋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많이 올라와서 큰 수익 내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게 항상 들고 있으신 분들이 큰 수익 났고. 그렇죠. 네. 거기에 이제 저점에서 사신 분들은 큰 수익이 난 거고 그분들은 어쨌든 매도 타이밍을 노린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주야장창 갖고 있을 수는 없고 아무리 미래 가치가 좋다고 하더라도 제가 작년에 분석하기를 그렇게 된 거거든요. 올해는 어쨌든 그 유동성이 축소가 된 시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갈 종목이 섹터가 그 2차 산업밖에 2차 전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쪽은 돈이 벌리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시장 자체가 2차 전지 시장이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는 편아니에요. 전 그렇죠.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아직도 뭐 점유율이 10%가 채 안 되니까는 지금 아직 10%가 안 되죠. 아마 한 6, 7% 정도. 점차적으로 내연기관차를 이제 생산을 그만두고 전기차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는 그 전기 2차 전지 배터리가 계속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가격 면에서고 뭐 그렇지만 이제 그 경쟁이 격화되다 보면 나중에 요번에 상장사들 중에서도 또 그 사업 이제 신규 사업 추가란에 2차 전지 폐배터리 뭐 관련해 가지고 사업을 추가한 기업들이 꽤 많은 거를 이렇게 언론에서 봤거든요. 네. 그 신문에서도 보고 그랬는데 전부 다 이제 뛰어드는 모양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까지 많이 올랐어. 그래가지고 심리적으로 상실감을 좀 갖고 있는데 안 오른 새로운 주식들이 우리도 한 대 하면서 그러니까 저기라도 그렇죠. 들어가서 좀 보자. 이거 근데 또 위험하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도주가 아닌데. 그런 거는 결국에 단타밖에 안 되는 거죠. 결국에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휴대폰도 처음에 그랬거든요. 휴대폰이라고 우리가 처음에 나와가지고 그때 모든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 많이 뛰어들었잖아요. 그런데 전부 다 결국에는 다 도태되고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하나만 그 살아남은 것처럼 그렇게 이제 기술력이나 이런 게 딸리고 자본도 또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기존 장비 업체, 2차 전지 장비 쪽도 많은 기업들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얹어서 숟가락 하나 얹어서 끼워가지고서 가려는 그런 기업들은 옥석이 가려지겠죠. 좀 지나면. 지금 그렇다면은 이렇게 많이 오른 상황에서 그런 주식들 관심 가지면 안 된다로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거는 혹시 시장에서 이제 단기 대응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냥 한번 수익 내고서 버려버리고
지나가는 거로 그러니까 주로 메인 되는 그 종목들에 한정해서 그게 이렇게 이제 일정 부분 좀 쉬고 있을 때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죠 우리가. 그렇군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주식들 결국 주도주 뭐 에코프로가 됐든 에코프로미 됐든 아니면 LNF가 됐든 이런 주도주가 만약 꺾이면 이런 주식들은 별로 오르지도 않았으면서 같이 꺾이죠. 많이 더 많이 꺾이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제가 벌써 10년 전부터 얘기했던.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안 올랐으니까 안 꺼지겠지 설마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는 무조건 이제 우리가 그 시장 중심주 제가 손수건 이론이라 그래가지고 손수건 가지고서 설명을 과거에 많이 했잖아요. 가운데 손수건 이렇게 올리면 가운데는 놨다가 떨어져도 별로 안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끄트머리는 올라간 것도 없이 바닥에 제일 먼저 닿거든요. 네. 그래서 주변주를 하지 말고 주변주들은 또 여러 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전환사채 물량 나오고 뭐 하고 이 자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요번에 미국의 그 이제 전기차 기업들 중에서 리비안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말이 많이 돌아서 급락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생산을 해내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환사채를 1조 원어치 발행을 했다 그러나 그래가지고서 주가가 14% 이렇게 급락을 하고 막 그랬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2차 전지도 신규 사업으로 뛰어들더라도 살아남을 회사가 있고 그냥 무늬만 2차 전지에 참여를 한다고 이렇게 해서 끝나는 기업들이 있고 그러니까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옥석을 좀 잘 가리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대장주들이 좀 쉴 때 그 주식들 들어가는 게 안전하고 좋은 거죠. 근데 이제 또 2차 전지 내에서도 이제 우리 뭐 에코프로나 LNF 같은 경우는 이제 소재주라고 보면은 이제 뭐 2차 전지 장비주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나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라도 투자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지라는 큰 섹터 내에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때가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 근데 저는 이렇게 보면 장비주, 소위 장비주 있잖아요. 네. 장비주라는 것들도 요번에 그 지난주 같이 이 2차 전지주가 올라가면서 반등을 좀 해서 일부 기업 주가가 좀 올라갔거든요. 제가 몇 달을 투자를 하고 갖고 있었어도 애를 엄청 먹이는 주식들이 많아요. 그 장비주들.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특정한 세력들이 이렇게 매수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이 많이 올라갔으니까는 이쪽에 일부를 올라간 거고 항상 투자를 할 때는 메인에 투자를 하셔야 돼요. 메인. 그 부동산만 해도 그러잖아요. 요번에 떨어질 때 보면 주변에 덩달아서 올라갔다가 제일 많이 떨어진 거고 오히려 강남 같은 데는 역세권이나 이런 데는 떨어졌다가도 회복도 빠르고 별로 안 떨어지는 거예요. 주식도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그래도 대장주가 좋은 거죠. 네. 그렇다면 우리 회장님이 보시는 주도주 어디가 있을까? 그거는 다 아시다시피 그 제조업 일단은 삼성 SDI라든가 LG화학, LG엔솔. 배터리 셀 쪽으로. 그 이제 그 완제품을 생산해내는 데죠 주로. 그쪽이 제일 좋은 거고 전고체 요번에 이제 이재용 회장이 전고체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을 하면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경고까지 들어가고 이제 그랬는데 전고체 배터리는 말 그대로 이제 배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주요 부품이. 그러니까는 그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이렇게 있는데 전해질 부분이 고체로 되어 있는 게 전고체 배터리라는 얘기죠. 그래서 전고체, 전해질 부분이 고체로 되어 있다. 이제 그래서 줄여가지고 전고체 배터리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다시 말해서 이 전해질에 채워져 있는 게 고체다 보니까는 흘러내릴 우려가 좀 적죠. 네. 그러니까 누수된다든가 이렇게 누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고 충돌할 때 왜 화재가 많이 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고체로 되어 있으면서
밀도가 높은데도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오래 타고 다닐 수 있고 많이 타고 다닐 수 있는데 그리고 화재가 안 난다는 거예요. 잘. 화재가 그렇죠. 그래서 아주 희망적이고 좋은 건데 그 대신 조금 비용이 비싸죠. 그러니까 그 양산하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죠. 그러니까는 지금 주가가 뜬 것들은 그 기대 심리 때문에 뜬 거지 실적 때문에 뜬 거는 전혀 그렇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참고를 해서 아무튼 지금 과열권이면 조금 기다려야지 되지 않을까. 분명히 기회는 올까. 그렇죠. 이제 이런 의심을 하는 분들 왜냐면 맞아. 지금이라도 막차를 타야 되는 거 아닐까. 우리가 조바심을 내다 보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번에 어떻게 보면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이 들면 그냥 더 기다리는 수밖에 없고 그 지난해 같은 경우도 주가가 다 막 이 과열권에 있을 때 결국에는 이제 이 급락을 해가지고서 그 고통 속에서 지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번에 2차 전지가 아무튼 대세 상승이라고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쌀 때 사라는 얘기죠. 조금이라도 쌀 때. 지금 그렇다면 이 배터리 2차 전지와 관련해서는 가장 그 탑이 일반적인 제조업과는 다르게 이 소재 쪽 가장 아랫단 쪽이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다. 그 슈퍼 의릴로서의. 그래서 2차 전지는 그런 배터리 셀보다는 이런 소재가 더 낫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되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그런데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라는 거는 글쎄요. 그거를 조금 그 주식은 또 그거하고 틀리거든요. 그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한정.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거 외적으로 어떤 뭐 특별한 어떤 특출한 기술이 있는 기업이라고 그래서 어제 상한가하고 경고 먹고서도 오늘 급등했다가 그 이제 개별 기업 그 스몰 캡 기업 중에 그런 게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 특허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독점적인 기술을 지금 우리나라 기업이 갖고 있다?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재든 아니면 그 제조든 또 셀이든 뭐 그냥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일단은 매출이 요번에 이제 금양이나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도 지난해에 많이 올랐다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그 떨어진 게 왜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매출이 받침이 안 돼서 그러니까는 실적이 우려스러운 거예요. 저 기업들이 진짜 제품을 생산해낼 능력이 있을까?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금양 같은 경우도 5,000원짜리가 지난해 4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네. 제가 10,000원일 때 사가지고 보초를 세워놓았다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4만 원 넘었던 주식이 지난해 말에 22,000원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올해 이렇게 보니까는 진짜 이제 그 자금을 마련을 해서 지방에 이제 공장도 짓고 생산을 해내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있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너무 깊이 있잖아요. 그거 기술력은 최고인 기업들이 있죠. 근데 그게 그리고 제가 특허 공부를 옛날에 좀 많이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술하고 그게 상용화돼 가지고 돈을 불러들이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그래서 특허가 좋다고 해가지고 그 회사가 갖고 있는 특허만 엄청 많이 지적재산권인데 그게 이제 무형의 자산인데 그게 무형의 자산이 유형으로 바뀌어가지고 직접 매출이 발생하는 거는 별개예요. 그래서 그냥 너무 깊이 있게 이 어떤 장비 업체, 어떤 소재 업체 그것보다는 대중화되어 있으면서 아무튼 이제 시장에서 이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네 또는 그 제품 생산해낸 게 제대로 이제 대기업체에 납품이 된다든가 쓰임새가 있다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결국 그거하고
이렇게 매칭이 되는 거지. 예, 그 너무 복잡하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너무 디테일하게 보지 말고.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장비주만 해가지고 한 계좌를 해가지고 3개 종목을 이렇게 제일 탑으로 해가지고 그 종목을 아주 오랫동안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2 종목은 그냥 그 자리예요. 그리고 한 종목은 조금 많이 올랐고 요번에 요번에 최근에 이제 많이 올랐고 그것도 이제 공통적으로 제가 이렇게 하면서 나름 투자를 이렇게 오래 해왔잖아요. 네.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 매수자가 따라 붙어야 되잖아요. 매수자가 이제 들어와야 되고 그러는 그 기준이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너무 고가권에 있는 거는 요번에 그 에코프로나 이런 것들은 가격이 비싼데도 많이 올랐지만은 그 장비 업체들은 그 좋은 회사들은 벌써 가격이 비싸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별로 움직임이 없었고 10,000원대짜리 하나가 있는데 그 주식만 조금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한 40% 정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이 시장 중심주라고 하는 것, 제가 2차 전지 중심주라고 하는 거는 그 자기가 이렇게 주장을 해서는 먹히지가 않고 시장에서 핫하게 이슈를 끌어야지 그 주식이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편향적으로 잘못하다 보면 투자가 이 수익이 안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네. 그래서 그렇게 매출이 큰 일단은 그 완성 배터리 셀 업체 쪽을 우선은 보신다. 그게 이제 안전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안전하다. 네. 물론 소재 에코프로나 이런 소재주가 많이 오르기는 했으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좀 안전하게 한다 그러면 그렇게 보시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그 이슈 사실 어떤 그 뉴스나 이슈가 발생했을 때 관련된 주들의 움직임,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정말 국내에서 탁월한 어떤 그 이론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저도 처음에 우리 남석환 회장님 만나 뵙고 그 말씀 들으면서 딱 무릎을 쳤었는데 이번에 챗GPT라는 이슈가 하나 발생이 되면서 참 AI주 그동안 좀 변두리주들이 어마어마하게 폭등하고 있잖아요. 예, 많이 이걸 올랐죠. 어디까지 봐야 될지 이게 근데 실체가 있는 걸지 참 헷갈려요. 그것도 원래 이제 챗GPT 4대 대장주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인터넷에 이렇게 검색을 하면 쭉 나오죠. 벌써 4종목 코난 테크놀로지하고 솔트룩스, 그리고 셀바스 AI하고 또 엣지 테크놀로지인가 그 주식이 있는데 너무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전부 다들 셀바스 AI 같은 경우도 엄청 그래서 그거는 경고를 2번 갔어요. 경고를 한 번 먹고 경고 또 쉬었다가 좀 떨어졌다가 다시 재차 또 이렇게 달라붙어서 경고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는 전체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지금 쉬는 중이죠. 쉬는 중. 그리고 그 처음에 오픈 AI에서 그 챗 GPT를 발표한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1조 원을 투자한다 그랬죠. 그래서 걷다가 그 이후에 이제 연속적으로 이슈가 계속되다 보니까 계속 올라갔는데 아무튼 너무 많이 올라갔죠. 그런데 산업 전반적으로 사람들 생활에 세상을 바꿀 이슈인 것만은 틀림이 없어요. 그죠? 네, 그렇죠. 그래서 챗GPT로 검색도 하고 또 논문도 쓰고 과제도 대신해 주고 그러니까 좋은 세상이 되는 거예요. 좋은 세상. 네. 그런데 주가는 그것도 일종의 테마죠. 큰 테마인데 테마로 해가지고서 선반영이 돼서 아무튼 모든 주식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 2차 전지도 얘기가 나오는데 되게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인공지능인데 이게 진화한 거잖아요. 지금 챗봇, 챗GPT가 AI 우리가 얘기 나온 것도 벌써 5년 전 얘기고 그렇죠. 그 알파고 얘기 나왔을 때도 벌써 그렇죠. 그 알파고가 이제 진화를 그것도 한참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벌써
5년 훨씬 더 전의 얘기인데 그게 지난 게 이제 챗GPT고 챗봇인데 그것도 아무튼 후발 업체가 나와가지고 또 대장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투자를 좀 잘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중인데 안 죽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러세요? 네. 그게 그러니까는 너무 단기간에 많이 올라서 그런 거고. 그러니까 많이 오른 다음에 떨어질 때 또 이 진폭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꼭지에 잡으면 아무튼 무조건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는 그 셀바스 AI 그 자회사 셀바스 헬스케어라고 있거든요. 그게 또 그게 같이 이렇게 엮여가지고 그 엄청 많이 갔죠. 그것도 배 이상 갔는데 지금 경고 중이죠. 그것도. 그거가 이제 다시 또 대장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후속 주식들도 나오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테마는 계속 생명력이 남아있다. 네, 생명력이 남아있는데 모든 테마주가 투자할 때 조심해서 해야 되는데 패턴이 똑같아요. 거기에서도 주변주는 같이 한번 반짝거린 다음에 대장주가 죽어버리면은 힘을 못 써요. 계속 흘러내리기 때문에. 그래서 대장주 가는 거를 잘 보고 그거에 따라서 그 주변주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메인주인가 아닌가 잘 보시고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대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올라간 것도 없는데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무조건 대장주를 보고서 대장주가 끝이 났다고 생각이 들면 빨리 손절을 해버리고 쳐다도 안 보고서 그게 한참 조정받은 다음에 아직은 살아있는데 이제 오름세는 지금 주춤한 거죠. 여기서 다시 세게 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이렇게 이런 조정 후에 반등을 할 때 반등을 정도는 하죠. 반등. 네. 그럼 그때의 그 어떤 시그널 우리 회장님은 이렇게 보시면서 이때쯤에 반등하겠다 보시는 어떤 지표 같은 게 있잖아요. 그 지표는 그래프를 이렇게 보시면 떨어지다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횡보를 하는 게 있어요. 횡보하고서 추가 하락할 경우도 있지만 요게 생명력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은 그거를 우리가 이 테마에 장기적으로 이게 중장기적으로 갈 건가 안 갈 건가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보통은 이제 21선까지 떨어질 때도 있고 21선 밑에서 이렇게 그 지표가 어떤 그 의미가 별로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처음에 경고 들어간 다음에는 경고가 10일이잖아요. 10거래일이니까는 한 5일, 6일 정도 되면 바닥 시그널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네, 그러고서 다른 거하고 같이 엮여가지고서 같이 이렇게 이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후속적으로 요번에 그 챗 GPT 대장주 중에 3종목이 전부 다 경고가 들어갔던 거거든요. 그런데 경고 풀리자마자 한 종목 빼놓고서 다시 올라갔던 거죠. 전부 다. 그래서 우리 심리를 참 고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많이 오르면 괜히 비싸 보이고 해가지고 자꾸 들 오른 거를 찾게 되는 이 심리. 근데 결국은 추세 매매하시는 분들은 가장 세게 올라가는 거에 많이 올랐어도 거기에 올라타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당연하죠. 이 우리 심리를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그거가 참 어렵죠. 어려운데 결과적으로 보면 항상 그래. 그리고 이제 주변주들이 2차, 3차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런 거는 그냥 일회성만 하고서 그냥 주변주는 일회성. 일회성만 하고서 다 이렇게 해주고 그 대장주가 너무 이렇게 올라가면 두 번째 그런 종목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에는 그게 셀바스 헬스케어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 그건 진짜 많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뜬금없이 뭐 경고 먹고도 계속 가고 하루 거래 정지까지 되고서 그 다음 날에 올라갔다가 이제 단일가 거래이면서 그러면서 떨어져 가지고 오늘 같은 경우도 7,300원에 있다가 8,700원까지 올라갔어요. 종가는 제가 제대로 못 봤는데 아마 8,200원인가 거기까지 떨어졌는데 이게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다 보니까는 이격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지표로 참고로 할 만한 게 11선까지는 괜찮은데 21선만 해도 이격이 너무 큰 거예요.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참고로 할 만한 지표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가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만에 하나 정말 이 용감하게 네. 그 오르고 있는 주식이 올라탔는데 생각과는 다르게 또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걸 걱정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럴 때는 소량으로서 아주 소량으로서 보초로 지켜보는 거예요. 보초로. 그러니까 돈을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근데 참 고쳐 세워놨다가 우리는 빠지면은 이렇게 또 이렇게 가는 줄 알았는데 보초가 이렇게 올라갈 때 그다음에 원금을 넣어야 된다고 그때. 아니요. 그때마다 틀리죠. 그때마다. 그러니까는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보초를 세워두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다음에 저게 반등을 해 저게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경고가 풀리고 그래야지 저게 반응에 따라서 여타 AI 관련 채복 관련 주식들이 다 반등을 할 텐데 하는 그 대장에 해당하는 주식만 이렇게 이제 보초를 세워두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타 다른 종목이 다른 이슈로 해서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 그 직접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어떤 계약을 했다든가 챗GPT하고 무슨 계약을 했다든가 그러면 그 주식이 올라갈 수도 있죠. 이제 그렇군요. 생각지도 그러니까 않은. 그렇게 뜻대로 안 됐을 때는 빠르게 손절을 해야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는 벌써 꺾이면 대장이 꺾이면은 일단은 이제 혹시 대장주를 갖고 있으면 매도를 해야 되는 거고 재매수 같은 거는 이제 그 너무 높은데 그건 아니죠. 일단은. 이 매도해야 되는 그러니까 추세가 꺾인 거를 어떤 지표를 보고 이건 꺾였다 이렇게 판단하세요? 아니 일단은 올라가는 게 그건 이제 우리가 아주 쉬운 게 요번에 그 셀바스 AI 같은 경우는 경고에 들어갔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그거는 투자 주의가 붙은 다음에 그 다음 날에도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투자 주의가 붙었는데 그거 어렵죠. 과열 이미 사람들에게 경고가 자꾸 주어진다는 거는 그렇죠. 그건 너무 비싸다라는 의식을 하게 되니까. 그게 처음 경고 들어가고 한 22,000원, 3,000원까지 머물렀다가 재차 올라가 가지고서 그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지금 근데 이 챗GPT를 활용하겠다 그렇게 발표한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 있잖아요. 네이버, 카카오. 그럼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그거는 제가 질문을 가끔 받는데 그 질문 하실 때마다 제가 좀 답답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아니 어떤 분은 이게 이 챗GPT를 활용할 때마다 들어가는 원가 비용이 큰데 여기다 한다는 거는 추가적으로 비용 지출이 발생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마이너스적 요소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아니 그게 챗GPT가 말이 챗GPT라서 그렇지 그 조금 대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AI에 관한 관심은 그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데는 큰 기업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전부 다 그 어떤 쪽이든지 그쪽 관련 일들을 해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미. 그러니까는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원체 크기 때문에 그거에 뛰어든다고 해서 주가에 영향을 거의 지금 당장 매출이 발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비용은 하더라도 얼마 전에 그 작년 재작년에 왜 메타버스 유행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그 주식들은 안 올라가거든요. 그 메타버스 네이버 같은 데서 다 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렇죠. 그 큰 기업은 그 별로 영향을 안 미쳐요. 그렇다면 그래서 제가 보면 이제 조금 답답한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에 대한 조금 이해가 좀 낮구나 이제 그래서 개별 기업들은 그 영향이 크죠. 매출의 영향이 작고 중소형주. 그러니까 이제 이슈로 해서 올라가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 올라가는 거고 큰 기업들은 실질적으로 뭐 여러 일들을 하고 있는데 메인이 뭐냐가 이제 중요한 거죠. 메인이. 그러니까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미국에 따지면 성장주 아니에요. 빅테크 관련 주식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거는 금리하고도 영향이 제일 큰 거고 미국의 빅테크 업종들이 이제 올라가고 그러면은 이것도 어느 정도 좀 따라가고 요번에 또 미국 FED에서 이제 다시 금리 인상을 지금 3월 달에 한다고 그래서
미국 나스닥 주가도 이렇게 별로 시원찮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같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그 큰 기업들이 요 챗 GPT 이거 올라갈 때 그렇게 하면 그 투자가 안 되죠. 그렇다면 지금 네이버, 카카오 사실 이제 우리 고점 대비 많이 빠져 있는 빠졌죠. 상황이고 이제 반등이 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카카오 같은 경우는 그 하이브하고 같이 SM. 그 SM 인수 그거에 돈 퍼붓고 그건 아니라고. 카카오는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군요. 그렇게 할 때가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그래 7만 원까지 회복했다가 그 5만 원대, 5만 9천 원 하고 있는데 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속상한 일이죠. 그 돈 버는 일에 지금 집중을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장기 성장을 봐서 SM을 인수하겠다고 이제 카카오 엔터 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SM 같은 경우도 우려되는 게 이제 그거예요. 만약에 인수가 끝나면 주가가 올라갈 거로 보세요? 저는 이 승자의 저주에 빠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야 뭐 뻔한 일이죠. 그래서 주가가 오히려 안 좋을 것 같아요. 공매도 세력이 공매도 치는 쪽에서 지금도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신규로 거기에서 매수할 타이밍은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챗GPT라는 이런 이슈 가지고 네이버나 카카오의 주가가 크게 뭐 영향을 받을 거라고 보는 거는 좀 그렇다. 하긴 챗GPT에 대규모 투자한 MS는 이후에 주가가 빠졌어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원체로 큰 회사니까는 그렇죠. 구글 같은 데도 원체 큰 회사고 그러니까 그런 데는 이제 장기적으로 그 매출이 이제 막 늘어나서 이익이 막 발생하고 뭐 그러면 괜찮죠. 오픈 AI 같은 경우는 그것만 하는 회사인데다가 그렇죠. 유료 회원을 가입해가지고 그게 100만이 넘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수익 구조가 되니까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그게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큰 회사들은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반도체가 좋다고 이제 메인이 반도체잖아요. 그렇죠. 그 스마트폰도 있지만 뭐 그러니까는 절대적으로 이제 메인 쪽에서 반도체가 화랑이고 그래서 수출도 잘 되고 재고도 좀 없고 그래서 돈벌이가 좋아야지 이제 주가가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그게 이슈에 의해서 움직이겠어요. 그래. 요번에 이슈는 좀 대형주는 안 된다. 요번에 그 챗 GPT 때문에 그러면 어쨌든 칩 주식들도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비메모리 쪽에 주식들도 꽤 올라갔는데 결국에는 보니까는 그 반도체 쪽은 조금 더 있어야 되겠다. 이제 그 판단이 쓰다 보니까는 그 오름세가 주춤하고 좀 정체되는 거죠. 마침 또 삼성전자 이야기 하셨으니까 지금 뭐 적자 폭에다가 반도체 지원법도 미국에 이것도 걱정이 되고 뭐 이러저런 또 재고 문제 이런 걸로 악재가 쌓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또 5만 원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막 불안감들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오히려 이럴 때가 이렇게 싸질 때가 그러니까 사야 될 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도 올라갈 여름은 최소한 제가 보기에 한 5개월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지금 6만 원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죠. 그래서 그렇죠. 오늘도 6만 200원인가 끝난 것 같아요. 6만 100원. 100원이요. 야, 이 100원의 힘이 크네요. 그렇죠. 그게 심리적으로. 그래서 그 정도는 지킬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는 그래프 차트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악재가 지금 다 나왔는데 지난번처럼 5만 5천 원 밑으로는 안 떨어질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재고나 이런 거를 봐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챗 GPT가 활성화되고 그러다 보면 어쨌든 반도체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칩 사용량도 늘어가고 그러지 않을까. 이제 경기가 그렇다고 미국 경기가 지금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고서 코로나가 지금 풀리면 이 엔데믹으로 가면서 코로나가 지금 거의 뭐
그 해제된 상태 아니에요? 그러면 중국에서도 중국은 그 미국에서 이제 중국 반도체 같은 거 쓰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는 물론 타격이 있긴 있는데 아무튼 세계 경제가 조금 회복이 되면 반도체 사용량도 늘어나고 자동적으로 그러면 주가가 회복되지 않을까 싶어서 재고가 소진되는 데는 1년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거든요. 그쪽 네. 사람들 말씀이. 그러면 주가는 한 선행해서 한 6개월 전쯤부터 올라가기 시작을 할 거니까는 올 가을부터는 주가가 회복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당분간 몇 달은 조금 고전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굳이 뭐 이렇게 힘들 때 들어가기보다는 그 무렵해서 들어가는 게 낫다. 조금 올라가도 조금 회복되는 분위기가 그 초입에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만약에 여윳돈이 있으면 어쨌든 2차 전지가 쉴 때 그거에 집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게. 역시 그러니까 주도 섹터에 가자. 네, 그렇죠. 그게 그래서 어제 오늘 이렇게 이제 쉬는 게 괜찮더라고요. 저도 원래 그 삼성 SDI를 꽤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10%만 남기고 다 팔았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다시 매수할. 다시 이제 제가 채우시려고. 2달 전에 여기 와서 줄곧 제가 갖고 또 그때 산 종목들을 다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때도 기아차도 말씀을 드렸고. 네. 그래서 6만 원 그때 차트도 나쁜데 6만 원 초반이면 무조건 사고 목표가도 제가 다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8만 원 정도까지는 올 거로 봤거든요. 네. 근데 오늘 79,700원까지 왔어요. 오늘은 79,700원. 어떤 게요? 기아. 전 지금 삼성 SDI 생각해가지고. 기아. 삼성 SDI는 80만 원 갔었고. 지금 73만 원. 네, 73만 원. 근데 조금 더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렇게 주도주에서 주도 섹터 내에서 더 떨어졌을 때 이익을 담는 게 낫지. 아직 악재가 그렇죠. 남아 있는 거 사가지고 마냥 더 시간을 기다리기는 그러지 아깝다. 마라 그런 얘기. 그래서 기아차도 원래 8만 원을 제가 지수가 한 2,600 정도 되는 여름이나 가을쯤 되면 그 정도 갈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오늘 그래서 이제 그래프도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저것도 아직도 좀 일부 원래 산 거에 한 30%는 갖고 있어요. 근데 8만 원이 목표인데 79,700원까지 갔으니까는 제가 이제 웬만큼 팔았죠. 그러고서 갖고 있고 그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77,000원, 뭐 76,000원 되면 다시 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종목 위주로 대형주도 있죠. 되는 종목 위주로만 그리고 돈이 되는 종목만 위주로 매수하고 매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다 팔지 말고 일부는 좀 남겨놓고. 일부는 남겨두고. 알겠습니다. 우리 가족분들도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올 한 해 증시가 이렇게 좀 생각 밖으로 좀 좋은 데에는 중국의 리오프닝, 그러니까 중국의 경기 회복에 대한 경기 부양책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 그런데 요번에 이제 한 5% 경제 성장률 제시하면서 또 실망한 것 같기도 하고 양회에서 좀 헷갈려요. 올해 과연 증시가 지금은 물론 좋은데 앞으로 계속 좋을지 아니면 이게 오늘 어쩌면 이게 고점이고 나중에 안 좋아질지 여러 가지 설왕설래들이 있거든요. 올 한 해 증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되게 어렵죠, 그죠? 근데 좋다고 그랬는데 좋은 종목만 봐서 그래요. 2차 전지 가지고 있는 분들만 그렇죠. 좋아요. 그러니까 좋은 종목 섹터만 보고 여기 와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맨 2차 전지 좋은 쪽만 얘기를 하시니까는 장이 좋다 지금 이제 우리 대표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 근데 올해도 힘들어요? 아니 지수 전체로 봐서는 지금 2,500을 회복도 못했는데 뭐 좋아요, 좋기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소외된 주식 있잖아요. 그거는 주가가 지수 자체가
그 바닥 대비해서 작년 바닥이 연초 바닥이 제가 2,200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때 2,200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200포인트 올라왔어요. 네. 그런데 개별주 중에서 그 소외된 주식들은요, 작년 이맘때나 똑같아요. 지금 주식 안 좋, 그래서 어디에서 주식 좋다, 시장 좋다 그러면 그런 혼나요? 분들한테는 혼나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중국 그 5% 요번에 이제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일단은 홍콩 증시를 제가 지난번에 1월 달에 2달 전에 나와서도 말씀을 한번 드렸었던 것 같은데, 오히려 그 7,800 홍콩 H 증시 같은 경우하고 항생 지수 같은 경우가, 항생 지수는 25,000포인트대까지 갔었거든요. 1월 달에. 그리고 홍콩 그 H 지수 같은 경우는 7,800포인트까지 올라갔었어요. 근데 지금 6,800포인트니까는 홍콩 H 증시는 1,000포인트가 빠진 거예요. 고점 대비. 이거 엄청 많이 빠진 거죠. 그런 거네요. 네, 그리고 항생 지수는 지금 2,000포인트대에 있으니까는 한 500포인트가 빠진 거고, 고점 대비 20% 빠졌어요. 그 항생 지수는. 그리고 홍콩 H 증시 같은 경우도 10% 넘게 빠졌죠. 10% 1,000포인트니까는 10% 넘게 빠졌네요. 네. 한 3포인트. 엊그제 양의에서 그렇게 이제 5% 그걸 얘기를 했는데도 그러니까 그 코로나가 이제 중국에서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이렇게 개방을 했잖아요. 그래서 기대 심리가 높아서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버슈팅을 한 것 같아요. 오버슈팅. 네. 실적 대비해서 오버슈팅했다가 제자리를 찾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경기가 요즘에 우리나라 공기 나쁘죠. 예, 그러니까 중국에서 중국에서 이 공장이 돌아가기 때문에 나쁘다는 소리들을 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코로나 때는 그나마 좀 공장 문을 닫으니까는 그 덕에 이 공기가 좀 괜찮았는데, 거기가 이제 그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그러면 이제 공장 다시 돌리니까는 그 공기가 나빠졌다고 그 우스갯소리를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고. 그래서 아마 조금 순차적으로 그 반응이 올 것 같아요. 순차적으로. 네, 그러니까 선반영이 됐다가 주가가 다시 떨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기대 심리 역시 이제 기본은 올해 시장은 과거 시장하고 틀리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시중에 주식 투자하는데 이게 금리가 올라가면서 유동성이 많이 축소가 됐기 때문에 결국에 되는 종목들, 그리고 실적이 확인된 다음에 주가가 후행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리오프닝 주식들도 그렇게 세게 못 가잖아요, 그죠? 그러게요. 이번에 상당히 좀 뭐 항공여행주, 카지노 뭐 이런 것들 다 좋을 줄 알았는데, 그렇죠. 생각보다. 그게 기대 심리만 높았었지. 그래서 선반영이 됐다가 실질적으로는 이게 그런가 이제 긴가민가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기업들 실적이 좋아지고 그러면 진짜로 괜찮으면 이제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돈이 시장에 많이 들어오면 이 주식도 올라가고 저 주식도 올라가고, 이제 지금 생각하시는 것처럼 리오프닝 주식들도 다 같이 올라가고 그러는데, 지금 눈에 띄는 건 이 국내 시장 같은 경우 2차 전지밖에 안 뜨니까 그거에 이제 돈이 쏠리다 보니까 다른 주식에 갈 돈이 없는 거예요. 네. 참 그렇군요. 하여튼 이 리오프닝에 대한 관심, 이것도 이제 말씀대로 일단 실적이 한번 확인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봐야 된다. 그렇게 보면 되겠군요. 요즘 LG전자에 대한 관심들이 좀 커지고 있어요. 그 전장 사업이 좀 아무래도 계속 좋은 실적들을 내다 보니까 주가도 그렇게 반응하고 있고. 어떻게 보세요? 이게 좀 계속 이렇게 이 상승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세요? 아니요. 아니, 그러니까 한국은 그냥 박스권을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해.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이제 조금 올라왔잖아요. 조금. 그러니까 그래도 10만 원 턱걸이에서 12만 원 정도 왔으면 한 20% 왔잖아요. 그러면 됐죠. 그럼 이제 다른 거하고 키 맞추기로 하겠죠. 근데 워낙 고점에 물리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렇죠. 아마 지금 만족 못 하실 것 같긴 한데. 그럼요. 그 17만 원에 사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죠? 그럼요. 그래서 그 속상하신 분들도 있는데 다른 주식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럼 아직은 이런 것들이 다 함께 오를 만한 대세 상승장은 그거는 아니다. 네, 그거는 택도 없는 말씀이고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무조건 삼성전자가 끌어줘야죠. 그래야지 이제 여타 주식들도 키 맞추기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 주지. 일단은 뭐 수출도 그렇고 반도체 재고도 그렇고 실적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 악재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아차만 그래도 바닥에서 많이 갔나 봐요. 실적이 좋으니까. LG전자 같은 경우는 같은 자동차라도 이거 완제품이 아니고 이쪽은 완제품이고 이거는 전장 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차이도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은 지금 LG전자 좀 올라와 있는데 이게 추세적으로 좀 더 갈 거 아니야라고 기대하면서 고점에 몰리신 분들이 물타기 한다거나 신규 매수하는 거는 지금은 또 이것도 아니죠. 그거는 무조건 제가 뭐라 그랬어요? 돈 되는 종목에 사시라고. 그러니까 왜 쓸데없이 자꾸 반복을 해서 우리 기억을 시켜드려요. 아니 그러니까 돈이 아주 많으신 분 있잖아요. 돈이 많아서 여기도 투자를 할 돈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6개월 뒤에 올라갈 주식도 사고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무조건 지금은 2차 전지 쪽으로만 생각해 그러니까 보자.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주식 투자는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 제 말에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그죠. 우리 저 회장님 생각은.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저 같으면은 그렇게 투자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돈이 안 되는 지금 당장 돈이 안 되는 주식에는 그러니까 이 투자도 집중이거든요. 그래서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이 벌려놓으면 문어발식으로 이렇게 많이 벌려놓으면 수익이 안 나요. 수익이 사업도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많이 하다 보면 여기서 이익 나고 저기서 깨지고 까먹고 그러니까 안 되는 것처럼 그때 집중해가지고 될 섹터 그러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챗GPT하고 2차 전지 두 개만 올라갔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쪽이 너무 과하게 올라가다 보니까는 이제 돈이 이쪽으로 쏠린 거예요. 또 이쪽이 너무 과하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는 또 로봇주 있잖아요. 그게 뭐 현대 자동차가 이게 상장사 어디 로봇 투자를 한다고. 그러니까 또 이쪽으로 또 아침에 쏠림이 심한 것처럼 그러니까 제한적인 그 투자 금액들이 어쨌든 투기적으로 그 쏠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 일반 투자자분들도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종목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장기 투자도 위험한 거고 장기 투자라고 했는데 자기 주식은 전혀 안 가요. 그러면 이게 스트레스 받는 거죠. 그렇죠. 떨어진 다음에 회복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공부도 필요한 거고 선택해서 집중해서 되는 쪽에만 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쏠리고 이슈가 돼 있고 돈이 몰릴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의 섹터 그 안에 주도주. 아이고 역사권 아파트를 왜 그래요? 거기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는 그 역사권 아파트 찾는 거죠. 많은 분들이 난 좀 안전하게 할래. 그래가지고 이제 안 오른. 그러니까 그러면 은행에 집어넣으시면 바닥권에 있는 주식 여기 이제 생각하는데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금융주. 그러니까 금융주도 지금 안전한 금리 인상기에는 원래는 좋죠. 근데 보통 금융주 배당 많이 주는 주식 있잖아요. 네. 그런 거 하면은 그 안전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주식 투자는 리스크가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제 효율적으로 수익이 나느냐. 그래서 그 제한적인 돈 가지고서 그럴 땐 집중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항상 너무 많이 올라간 건 리스크가 있으니까는 그 부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주식 격언 중에 떨어지는 칼날은 잡지 말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조금 떨어졌을 때 잡으면 그냥 확 떨어지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한 템포 조금 늦춰서 보초만 세워두고 있다가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바닥 시그널을 이렇게 보여줄 때
좀 산다든가. 다시 한번 우리 회장님이 생각하시는 바닥의 시그널, 네. 요거 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그거는 이제 되게 많은데. 좀 가장 많이 요즘 같이 일단 이 장의 성격을 어떻게 잡아야 돼요? 이게 상승장도 아니고 하락장도 아니고 횡보장? 되는 종목만 되는 장이죠. 그 횡보장이에요. 횡보장. 횡보장. 예, 그러니까는 이제 반등 박스권장. 그래서 2,400 코스피 같은 경우는 2,400에서 지금 계속 돌고 있잖아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2,390이 61선이 있거든요. 코스피 지수. 그래서 지난주인가 언젠가 왜 급락할 때 장 초반에 2,390을 이렇게 살짝 하회했거든요. 근데 종가 기준으로 2,400 위로 끝났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단기적으로는 2,400이 그 하단이에요. 박스권 하단이고 2,480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거기가 상단이에요. 2,500이 상단이에요. 지금 박스권 상단이에요. 그래서 지금 체력으로는, 그리고 웬만해서는 시장 상황이 2,500을 뚫기가 어려워요. 미국의 이제 FOMC에서 금리가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것도 그렇고 경제 지표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은 반등했는데 바닥은 2,200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반등을 한 아주 살짝 반등을 해가지고 고기 안에 지수 박스권에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개별주 성격적으로 2차 전지하고 이제 챗 GPT 주가 그 지금까지 이제 급등을 했었던 거고, 그 급등락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거의 뭐 움직이는 게 별로 없죠. 그러니까 이러한 성격의 증시 상황에서 이 바닥을 우리가 확인하는 방법. 그러니까는 그거는 우리 회장님이 생각하시는. 그러니까는 지금은 과하게 올라온 게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기준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 그냥 그게 종목에 따라서 다 틀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단기적으로 6만 원이 바닥이라고 하니까 6만 원을 안 깨려고 애를 쓰는데, 그래도 거기에 투자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는 2차 전지나 이제 2차 전지도 제가 톡 찍어서 삼성 SDI를 최선호한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70만 원이면 괜찮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다른 주식들 2차 전지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기준을 이렇게 설정을 해놓는 거죠. 그러니까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제가 에코프로나 이런 것들은 바닥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은 많이 떨어질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종목에 따라서 다 틀리는 거죠. 그러니까 기아차 같은 경우는 제가 단기 고점으로는 88만 원이라 그랬지만은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7만 6천 원이면 저 같은 경우는 사겠어요, 다시. 그러니까 개별 종목마다 다 틀리다는 얘기예요. 대형주지만은.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7만 원이 넘었었잖아요. 지금 6만 원 밑이에요. 그래도 안 사고 싶다는 얘기예요. 네? 지금 이제 뻘짓을 하니까. 그래서 그거가 추가 하락도 제한적이지만 그래도 사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개별, 거기에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종목에 따라서 다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 바닥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투자자분들 각기 성향에 따라서 그 선택사항이죠.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거. 그렇군요.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에코프로나 이런 것도 물론 좋기는 한데,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뭐가 많이 오를 수 있느냐의 기준이 아니라 오르되 안전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으로 삼성 SDI를 선택하시는 게 좀 대형 업체를 선택하시는구나, 이런 느낌이 좀 드네요. 그것도 좋죠. 그것도 좋은데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은 그렇다. 이제 다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다시 투자를 하는데 조금 떨어져야지 투자를 하지. 지금은 좀 불편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이제 또 어떤 이제 새로운 이슈가 나올 수도 있고요. 하여튼 지금의 이 시장이, 그러니까 뭔가 또 바뀌잖아요. 이게 약간 뭐 조정이 이후에 또 바뀐다든가, 그럴 때는 또 주도주가 바뀌고 섹터가 바뀌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 증시가 횡보장에서 상승장으로 만약에 딱 전환이 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주식을 섹터를 우선적으로 봐야 될까? 우리나라에서는 무조건 반도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것도 없어요. 상승장이 되려면 반도체가 살아야 그렇죠.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삼성전자가 상징적으로도 차지하는 바도 크지만은 일단은 시가총액 면에서도 20% 이상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반도체가 회복되지 않으면 뭘 가지고서 하겠어요. 물론 이제 아주 옛날에 2007년도 그때 대세 상승기 때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은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거 안 움직였거든요. 그때는 철강주, 중공업 가지고서 그때는 이제 중국이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 대비해 가지고 엄청난 투자를 해서 700조를 투자를 했거든요. 700조. 그 수혜를 가지고서 우리나라 중공업주, 조선주 이런 것들의 혜택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조선주가 올라가겠어요? 뭐가 올라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게 턴에서 이렇게 바뀌려고 그러면 무조건 삼성전자가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가 반도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작은 스몰 캡에 있는 이제 소부장들. 예, 그런 것들이 같이 올라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런 시점에 이런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를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이 소부장 쪽을 우선 보는 게 좋을까요? 더 많이 올라가는 건 소부장이 더 많이 소부장이 많이 올라가죠. 올라가죠. 예, 그러니까는 이제 일단은 이 대형주가 받쳐줘야지 소부장이 이제 올라가야죠. 수익 내기는 이제 그게 더 좋죠. 네. 그러니까 하여튼 그 지금의 어떤 상황이 시장 반응이 좀 이렇게 변화되는 그 순간부터는 우리가 반도체에 이제 좀 신경을 써야 되겠군요. 집중을 그러니까 해야 되고. 그게 시기적으로는 한 몇 달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올해 우리 개인 투자자들 이제 조금 한 1, 2년이라도 이렇게 경험을 쌓으신 분들은 이 시장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이거 이제 어렵죠. 정말 뼈저리게 느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새 약간 회복이 되면서 또 자신감이 살아난 상황이긴 해요. 네, 그런 분들도 있죠. 네. 올해 어떤 전략으로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항상 어려워요. 항상 어려우니까는 너무 많이 올라간 쪽은 조심하시고, 그러고서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래도 이제 이 시장, 주식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면밀히 좀 잘 검토하시고, 그래서 핵심 주식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 그 섹터에서 그래서 하시다 보면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수익이 나시면 일단 이익 실현하시고, 네, 그래서 좋은 성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 현재 계속해서 뭐 20년 이상 작년만 마이너스시고 계속해서 흑자를 수익을 내셨던 우리 그 남석환 회장님 그 뭐 많은 분들이 인정하시죠. 네, 이러한 방식으로 지금 시장을 바라보시고 또 실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 앞으로 어떻게 시장이 바뀐다 해도 이렇게 대응하겠다 말씀을 주셨으니까 우리 가족분들도 한번 잘 고민해 보시고 자신의 그 포트폴리오 보면서 한번 작전을 잘 짜야겠네요. 네. 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없습니다. 네. 뭐 워낙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